동영상 마이크 실험 좀 해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수학은 시작해도 되나요?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9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10번. 자, 화성의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반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화성의 반지름하고 지구의 반지름이 화성이 지구 반지름의 반이니까 요거를 이제 반지름 R로 잡으면 지구 반지름은 뭐 2R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실제 그래 실제 화성하고 지구 반지름 대략 이 정도 돼. 근데 그런 상관없이 이제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구의 티지가 최적이 부피가 화성의 부피의 보기를 봤더니 이제 몇 배냐 그랬잖아요, 그지? 자, R하고 이제 2R 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놔도 되고 어차피 이게 이제 몇 배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R 대신에 이제 그냥 숫자 1이라는 걸 사용하면 여기는 이제 반지름을 2라고 해도 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바로 해도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9의 부피는, 그지?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지? 부피니까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이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부피를 구하는 식이고 화성의 부피는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이 2r이니까 2r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2두 세제곱, 그지? 그러니까 r 세제곱 2두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8이 생겨서 화성의 부피의 몇 배가 8배가 되네요, 그죠? 음.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여기 이제 1이 되니까 이제 요때 1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화성의 부피는 3분의 4파이가 되겠고, 그지? 여기다가도 1을 넣어버리면 8 곱하기 3분의 4파이가 돼서 역시 화성의 부피의 8배가 지구의 부피는 8배가 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2배 차이가 나면 그 부피는 8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평면에서 2배니까 입체, 부피는 입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해서 2 해서 이제 8배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8배가 답이 되고, 그다음에 11번, 11번 밑에다 써도 되겠지?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이제 이런 규칙을 갖네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지? 그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가지고 아래 이제 설명한 대로 조를 만들 거래. 그러니까 1조에다가는
이 수열의 숫자를 한 개만 이렇게 조를 만들고 2조는 이 수열의 숫자 두 개를 이렇게 2조에다가는 두 개를 놓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숫자 1이 올 거고 거기 문제에 나와 있지. 두 개, 2조는 이제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조를 만들었으니까는 3하고 5를 이런 식으로 조를 만들고, 3조는 숫자 이제 세 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5까지 7, 9, 11 이런 식으로 되겠지. 7, 9, 1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렇게 쭉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을 때, 문제는 10조의 수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그 고른 숫자가 딱 얼마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수열하고 이제 확률하고 합쳐진 문제인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구조는 숫자가 9개가 될 거고, 그지? 10조는 숫자가 이렇게 10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이나?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10조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찾아라 그랬으니까는 이 10조의 숫자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숫자만 알면 그 다음 숫자는 이제 2씩 더해서 생기는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숫자만 찾으면 10개 수를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이거 찾는 방법은 우리 뭐 대처도 배웠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 1, 3,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에 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여기를 찾아도 되지만 개차 수열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잖아. 등차 등비보다는, 그지? 그렇게 찾지 말고 간단하게 찾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숫자 한 개, 여기 숫자 두 개니까 합해서 몇 개? 세 개. 그러니까는 3조에 있는 첫 번째 숫자는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4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요거를 다 더한 게 여섯 개고 4조의 첫 번째 숫자는 일곱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조에 있는 첫 번째 항은 얘를 다 더한 숫자의 다음 항이 되겠지, 그지? 다시 2조의 첫 번째 숫자는 여기가 한 개 있으니까 두 번째 숫자, 그지? 3조의 첫 번째 숫자는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해서 네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숫자가 3조의 첫 번째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0조의 첫 번째 숫자는 얘네들을 다 더한 거 다음 항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여기 숫자 한 개니까 한 개. 여기 숫자 두 개니까 두 개. 3조는 숫자가 세 개니까 세 개. 우리는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9조까지 더하는 거니까 9까지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지? 등차설의 이제 합공식을 알기 때문에 이걸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이거 외우지 않았나?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10을 안 더했으니까 4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더하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45번째 항까지 이렇게 이제 조를 구성해 버리는 거고, 여기는 그래서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 46번째 항이, 그지? 10조의 첫 번째 숫자가 되겠지, 그지? 그럼 46번째 항은 n에다가 46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6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92 빼기 1이니까 여기 첫 번째 10조의 첫 번째 숫자는 91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2씩 더 생기는 거니까 93, 95, 7, 101, 103, 105, 107, 그다음에 109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둘, 셋, 그지? 10조의 첫 번째 숫자부터 10번째 숫자까지를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10조의 수는 10개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10가지 중에서, 그지? 3의 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3의 배수는 뭐 그냥 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찾으면 되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99가 또 3의 배수고, 그지? 그다음에 105가 3의 배수죠. 105가 3의 배수가 돼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3의 배수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확률은 10분의 3이 된다. 참고로 이게 숫자가 이제 두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의 배수를 찾을 때는 나눠서 떨어지는 거 찾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38,251이다 이럴 때 뭐 3의 배수를 찾아라 뭐 혹시나 이런 게 나오면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야. 그러니까 이거 각 자리 수를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11에다가 7 더하니까 18, 1 더하면 19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다 더하면 18이 되나요? 18은 3의 배수니까 얘는 이제 3의 배수가 된다. 그지?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찾으면 돼. 그래서 21번까지 있고, 지우고. 그다음 12번 공감도요. 점 5가 평행사변형 AB, 아니다. 점 5에서 평행사변형의 세 꼭지점 A, B, C까지 가는 그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했을 때 5에서 D까지 가는 벡터를 지금 정의한 A, B, C 벡터로 표시한 것 중에 이제 옳게 표시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 공간도형이나 삼각함수나 뭐 어디 파트에서 나오건 간에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제한 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떠올라야지. 뭐 가장 간단한 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이렇게 평행한 거고 자,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A, B, C.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 조건이 뭐냐면 대각선은 서로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한 조건이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런데 O라는 점이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인데 지금 AC 대각선 그 그림에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AC 대각선 위에 O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O에서 요 A 점까지 가는 벡터를 요거를 A 벡터라고 했고 여기서 B까지 가는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했고 요 O에서 C까지 가는 벡터를 스몰 C 그죠? 변이니까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을 때 어떤 벡터를 표시해라? O에서 어디까지? D까지 가는 벡터를 이 소문자 A, B, C 벡터로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러니까 O, D 벡터를 자 이제 A, B, C만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O에서 시작해서 D까지 가는 벡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O에서 C까지 갔다가 이어 달리기지? O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D까지 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벡터의 덧셈이 되고 그지? 이어 달리기가 돼서 OD 벡터를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O에서 C까지 갔다가 다시 이어서 C에서 D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O에서 D까지 한 번에 가는 벡터가 되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이 OD 벡터를 A, B, C 벡터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OC 벡터는 O에서 C까지 가는 벡터는 이제 C 벡터니까 나중에 이제 C 벡터로 이건 바꿔주면 되고. 자, 문제는 CD 벡터인데. 자, 평행사변형 그릴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제한 조건 두 가지가 뭐야?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지. A에서 D까지 가는 벡터하고 B에서 C까지 가는 벡터가 완벽히 같은 벡터지 평행하다 그리고 완벽히 같은 벡터가 되겠지 방향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지 이런 거에 제한 조건에 의해서 CD 벡터는 C에서 D까지 가는 벡터는 B에서 A까지 가는 벡터랑 같을 거라고 B에서 A까지 가는 벡터랑 같을 거라고 그래서 CD 벡터를 뭐로 바꾸면 C에서 D까지 가는 벡터를 B에서 A까지 가는 벡터로 바꾸고 B에서 A까지 가는 벡터로 바꿔주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바꾸면 자, B에서 A로 가는 벡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OC 벡터. 근데 이제 A 벡터 빼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벡터가 좀 편하려면 이 뺄셈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이렇게 기억했고 자, 시점은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시점을 전부 다 5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OA 벡터와 OB 벡터로 시점을 이렇게 맞춰줘 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났죠. OA 벡터는 A 벡터. 그지? 5에서 A까지 가는 벡터는 A 벡터. 5에서 B까지 가는 벡터는 B 벡터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여기는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써주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선택지 4번에 답이
자, 그다음 13번 주관식이네요. 13번 있는 데에서 뭐 출제자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조화수열이지. 그리고 거의 경연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열 ANE 있는데 그 수열이 이제 어떤 수열인지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수열의 세 번째 항이 얼마고? 2고 일곱 번째 항이 얼마? 1. 인데 그 수열을 이렇게 역수로 취한 그지? 그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된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규칙은 AN 수열의 규칙은 몰라. 그지? 모르는데 그 수열을 분의 1을 만들면 즉 역수로 만들어서 쭉 세워놓으면 그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랬을 때 뭐를 구하냐면은 11번째 항을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N 수열은 지금 규칙을 모르고 AN 수열의 역수가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이 수열을 전부 다 뒤집어서 규칙을 지금 아는 등차 수열을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그죠? A 3, 세 번째 항을 역수를 만들면, 그지? 자, 여기도 역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도 역수를 만들 건데 1을 역수로 만들어봤자 여전히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마침 11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11번째 항이라는 게 3항하고 7항하고 11항이 간격이 같잖아요. 그지? 왜냐면 3하고 11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그지? 7이 되니까 딱 간격이 같고 딱 가운데 있는 항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11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지만 11번째 항을 이렇게 뒤집은 요거를 먼저 구할 거다. 요걸 잠깐 x라고 놓자. 그러면 이 뒤집어진 수열이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 11번째 항분의 1, 그지? 11번째 항을 뒤집은 요 숫자 x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이라는, 그지? 식이 무조건 나와야겠죠.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와 같다. 2분의 1 더하기 x와 같다. 따라서 x는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3이 되지. 자, 이 x를 우리가 11번째 항을 뒤집은 거를 x라고 잠깐 놨고 그 구한 x 값이 2분의 3이 되니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11번째 항은 얘를 다시 뒤집어 주면 되겠지? 얘를 다시 뒤집어서 11번째 항은 분의 1을 다시 뒤집었으니까 얘를 뒤집으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돼서 11번째 항은 3분의 2가 4번 자, A 벡터하고 B 벡터에 끼인 각이, 자, 끼인 각, 우리가 보통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A 벡터하고 B 벡터에 끼인 각이 120도이고,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가 얼마일 때? 4일 때. B 벡터 내죠. 2A 더하기 2. 자, 요거를, 요거의 값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지?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곱하기 1은 산수랑 똑같이 해도 되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느낌으로 먼저 할 거예요. 그거는 2a 내적 b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b제곱인데 벡터니까 뭐의 제곱?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의 자 a하고 b의 내적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b인각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b 벡터 크기의 제곱이해서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a 벡터, b 벡터가 전부 다 4니까 16이고 2를 곱하면 32에다가 그죠? 32에다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비벡터 크기의 제곱이니까 여기 얼마? 6이 되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거 3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6이고, 다시 더하기 16을 하면 이렇게 해서 0이 된다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얘는 비벡터는 틀림없는 벡터지? 그냥 벡터하고 벡터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벡터지, 그지? 그러니까는 비벡터하고 2a 더하기 비벡터는 두 벡터는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이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답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자, K가 0이 아닌 상수다. K가 0이 아닌 상수다. 그랬을 때, 4개의 이제 그 함수, 4개의 함수 중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즉 전체 실수상에서 알상더 무슨 함수인 거? 정함수인 거, 그지? 증가함수인 것의 번호를 찾아서 써라.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 즉 딴데하우싱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이거는 바로 그냥 그림을 그릴 줄 아냐 모르냐 이제 개형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는 완전히 기본적인 딴데하우싱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거 풀이 끝나고 함수부터 정리할 건데 그때 좀 다시 천천히 할 때 잘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y는, 자, 1번 y는 kx제곱 k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2차 함수의 개수를 봐야 돼. 왜?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게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그래야지 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했더니 K라는 놈이 0이 아니라고만 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그러니까는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꼭지점인 K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지만 K가 음수일 때는 여전히 꼭지점 바뀌지 않죠. 위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여전히 0, 마이너스 1. 이제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K가 0이 아니라는 것만 알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지? 전체 실수상에서 증가인 그지? 전체 실수상에서 감소 구간, 증가 구간이 다 있고 여기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전체 실수상에서 증가 감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던 조건에 맞지 않게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분수함수지 y는 x 마이너스 1분의 자, 위에 절대값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자, 잠깐만 요 얘기를 하면 자, 기본 분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자, y는 x분의 1. 이게 완전히 기본적인 분수 함수고 자, 점근선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 거야? 이럴 때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지? x는 0. 그다음에 좌변이 0이 되는 거는 y는 0. 이게 점근선이야. 그지? 그래서 x는 0이라는, 그러니까 x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세로줄을 그어야 되는데 x가 0인 곳에서 세로줄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이게 이제 x의 점근선이 되고, 그지? 자, y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y 값이 0인 곳에서 가로줄을 그어버리면 되니까 점근선이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똑같이 겹치고 있지, 그지? x축, y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분수함수의 경우는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거나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1차 식분의 상수항이 있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음수면 이제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마이너스를 여기 넘겨버리면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절대값 k 이렇게 돼서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평행이동이지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것도 평행이동이라고 그지? 평행이동도 잠깐 설명하면
자,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그러면 x를 바꿀 건데 x-a로 바꿔야 되니까 부호에 조심하라고 그랬지.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 이제 y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y-b로 이렇게 바꿀 거야.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자, 요 놈은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 x는 1 이렇게 되고 그지? 좌변이 0이 되려면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는 1이 되고 그지? 좌변이 0이 되려면 넘겼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가 문제 잘못 썼네요. 그지? 플러스 1이고 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좌변 0이 되려면 y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점근선 두 개를 찾았고 x는 숫자이기 때문에 1에다가 세로줄을 그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y는 숫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시 y 값이 1인 곳에다가 가로줄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점근선이 지금 1,1인 곳에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을 지나는지 2, 4를 지나는지 자 이걸 판단할 때는 자 1차 식분에 여기는 x가 없으니까 1차 식분의 상수의 꼴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k 값이 0이 아니지만 여기 1번에서 풀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랐어. 근데 여기 절대값으로 붙여놨으니까 틀림없는 양수지, 그지? 그러니까는 양수일 경우에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은 이렇게 지나게 돼서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가 된다고. 그지? 그래서 조건이 이제 맞지 않아요. 얘들은 조건이 맞지 않아.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지. 이거 전체 실수상에서 감소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지. 그지? 감소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니까 계속 감소구간에서 전체 실수상에서 감소다 이러면 안 돼. 점근선에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리고 다시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에서 감소다 해서 1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중과 구간을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답은 아니고 감소 구간을 말할 때도 전체 실수상에서 계속 감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점근선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기 출제자가 이제 보기를 만들어 놓을 때 그걸 가지고도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확인하고 그죠?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증가 구간이 없죠. 요건 감소 구간이고 여기 이제 섞여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1참수지 y는 x 더하기 k. k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는 절편이 이쪽에 있고 음수일 때는 절편이 이쪽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k 값이 양수건 음수건 간에 전부 다 오른쪽이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돼서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증가함수 쉬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겠고 4번은 자, y는 k제곱 x인데 이것도 그냥 대충 보고선 형용되면 안 되고 x 앞 b가 있으니까 이게 직선이면 직선 k제곱이 보인다고 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 이거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 됩니다. 그럼 역시 직선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1처럼 그지? 아니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오른쪽 그래프가 내려가는 이렇게 감소 함수가 될 텐데 k를 갖다가 제곱을 했으니까 0이 아닌 그지? 상수 k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증가 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인 거는 3번하고 4번을 숫자로 쓰라고 했으니까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16번. 자, 52장에 트럼프가 있어요. 그죠? 자, 이 트럼프도 중국에서는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막 나오니까 한번 했었는데 스페이드가 13장. 그지?
숫자는 이제 1부터 10까지 있고 J, Q, K 해서 이제 13장씩 이제 네 종류의 그림 있지.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하트, 클로바 13장씩 이렇게 있는 트럼프입니다.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지? 자, 두 장을 뽑을 건데 그 괄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두 장을 뽑는데 부팡회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 카드를 뽑고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는 그 첫 번째 뽑았던 카드를 되돌려 놓지 않고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52장의 카드 중에서 뽑지만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는 한 장을 뺀 51장 중에서 그지? 51개 중에서 두 번째 카드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어, 이게 요팡 헤이지 부팡 헤이지에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랬는데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 비로소 헤이타오니까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에서는 얘가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에서 비로소 얘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확률은 첫 번째 카드는 52장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얘를 뽑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뽑힌 거지. 그지? 다이아몬드나 하트나 클로바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39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곱할 거야. 두 번째를 뽑을 때는 첫 번째에서 뽑은 카드 한 장을 빼야 되니까 두 번째는 51장 중에 51장 중에서 두 번째 카드를 뽑아야 되고 두 번째 카드에서 비로소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3장 중에 한 장이 뽑히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13가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약분하면 4분의 3이고 그지? 여기는 91분의 13이고 또 약분되네요. 3, 1, 3, 2, 그죠? 그래서 68분의 13이 두 번째에 스페이드가 뽑힐 확률이 되고 자 이거는 부팡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52고 여기는 50 경우의 수가 51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다음 17번 을 지우고 삼각함수 파트 중에서 이제 공식 파트인데 뭐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우리가 봤지만 거의 이런 공식 정도가 나오지 뭐 우리 뭐 교재에 있던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지. 여기 사인의 아, 마이너스 베타 사인 값이 5분의 4고 그다음에 베타라는 각은 몇 사분면에 가질 3사분면에 가질 그지? 뭐를 구해라 그랬냐면 코사인 2분의 베타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식은 그지? 공식은 많이 나오잖아. 공식 정도에서 점수 딸 수 있게. 자,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알파라는 각, 베타라는 각을 알려주고 또 베타라는 각이 3, 4분면, 그지?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줬어. 그러니까 다시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만 정보를 쭉 줘놓고 2분의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빨리 이 알파하고 베타를 2분의 베타로 바꾸든지 아니면 2분의 베타를 빨리 알파하고 베타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2분의 알파나 2분의 베타를 바꾸는 거는 반각 공식 또는 이제 여기서 맞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갖다가 이걸로 바꿀 때는 각이 2분의 알파가 알파가 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몇 배각 공식? 2배각 공식이 그러니까 2배각 공식 아니면 맞는 공式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일단 눈치를 캐치를 해야 되고 그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워도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어떤 공식을 그지? 로딩해서 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 이 2분의 베타에 대한 공식은 되게 중요해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알려준 공식이라고 해서 탄젠트 2분의 알파는 외웠다고 이거는 어떻게 외웠냐면 역시 2배각 공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고 탄젠트가 코분의 싸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각을 두 배를 해서 2분의 알파라는 각을 두 배 하니까 이렇게 그지? 두 배를 해서 코분의 싸를 만들어 탄젠트가 코분의 싸라는 건 이건 좀 알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얘는 반드시 공식을 알아야지 풀린다고. 자, 그런데 이거 설명할 때 사인 2분의 알파나
사인 2분의 알파나 코사인 2분의 알파는, 자, 이거는 우리 책에는 그 공식 정리된 쪽에, 그지? 다른 앞에 보면 공식 정리된 쪽에 공식으로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이건 따로 외우질 않았어요. 왜, 어떻게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얘를 따로 안 외워도, 우리가 여기 제곱을 붙여서 제곱을 띄는 공식은 어제도 풀었지만, 제곱을 띄는 공식은 좀 외우기 편하잖아. 제곱을 띄는 공식, 2를 뚝 떨어뜨려서 2분의 만들고, 그지? 사인은 네거티브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쓴 다음에, 제곱을 없앴지만 값은 2배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외워서, 그지? 어렵지 않게 외우는 방법도 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코사인 제곱을 띄는 것도, 자, 제곱을 떨군다 그랬으니까 1을 뚝 떨어뜨려서 2분의 이렇게 만들고, 그지? 코사인은 포지티브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을 없앴지만 값은 2배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외워버렸단 말이야. 제곱을 없애는 공식을 외웠는데, 그러면 사인 제곱을 하니까, 그러니까 x제곱이 4다 그러면 x는 어떻게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사인 2분의 알파는 어떻게 하면 돼? 제곱을 외웠잖아. 제곱 없애는 공식을. 그지? 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 4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면 되니까, 사인 제곱이 5니까 그냥 제곱이 없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주고 100개 써버리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않았다고. 이거 금방 하잖아요. 그지? 이 공식을 다시 외우는 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을 아니까 코사인 2분의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100개 쓰면 되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런 거는 안 외웠단 말이야. 그지? 써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도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을 뭐 이걸 쓸데없이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는 뭐 해야 되냐면 부호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더더욱이 이건 외우면 안 돼. 코사인 2분의 베타를 구했다 그러면 이게 다 첫 줄이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 2분의 선생님 베타를 1분 내가, 뒤에 이거 자동 네,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면 요거 쉬었다가 여기 이후부터 설명 다시 네, 할게요.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잠시 네, 쉬었다가 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방문 열을 거야.